야인시대 113화 횃불로 투표함을 지켜라. 대구 개표소 사건과 장면의 역사적 승리 윤호TV. 전기가 나갔다고? 그럼 횃불을 들어라. 투표함을 지켜야 한다. 1956년 5월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길이 남을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암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불꽃.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투표함을 지킨 그날. 오늘 야인시대 113화 대구 개표소 사건과 장면의 역사적 승리를 다룹니다. 여러분, 윤호TV입니다. 동대문 상인연합회 사무실. 이정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유지광, 낙화유수, 신영균, 그리고 핵심 간부들이 모두 모였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담배 연기가 자욱한 사무실. 모두가 이정재의 입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들어라. 이정재가 무거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부통령 선거 상황이 심각하다. 장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회장님? 유지광이 물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장면이 우세해. 특히 야당 강세 지역인 대구, 인천에서는 압도적이야. 이정재가 책상 위에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이대로 가면 이기붕 의장이 낙선할 거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끝이야. 이정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유당이 무너지면 동대문도 무너져.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게 물거품이 되는 거야. 간부들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어졌습니다. 이정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말했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다. 이기붕 의장의 승리뿐이야. 무슨 뜻입니까, 회장님? 야당이 강한 도시들. 인천과 대구. 그곳 개표소를 손봐야 한다. 이정재의 눈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아니면 폭파해라. 뭐라고요? 낙화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그건 너무 위험합니다. 투표함을 폭파한다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 호사나. 하지만 시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낙화유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만이 가득했죠. 회장님,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선거를 조작하는 그건 국민을 속이는 겁니다. 호사나. 유지광이 낙화유수를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유지광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낙화유수 앞으로 다가갔죠. 너 지금 회장님 명령에 토를 다는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저는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말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문제. 유지광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너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을 모르는 거야? 이기붕 의장이 낙선하면 우리는 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유 형님. 하지만이 어딨어? 유지광의 눈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떤 조직이든 명령과 복종이 최우선이야. 회장님이 하라면 하는 거야. 이유 같은 건 묻지 마. 하지만 유 형님, 이건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민주주의? 유지광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권력이 밥 먹여주는 거야. 권력을 잡아야 우리가 산다고. 유지광이 낙화유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아? 자유당 덕분이야. 이기붕 의장과 곽영주 비서관의 힘이 있었기에 동대문이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은혜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유 형님. 그럼 뭐야? 유지광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만약 장면이 부통령이 되면, 야당 세상이 되면 우리는 끝이야. 경찰이 우리를 잡으러 올 거고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거야. 알겠어? 그때 가서 민주주의에 타령해봐. 감옥에서. 유지광이 낙화유수를 밀쳤습니다. 낙화유수가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죠. 회장님 명령을 따라. 아니면 이 조직에서 나가든가. 유지광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낙화유수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죠. 하지만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낙화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정재가 말했습니다. 다들 듣고 있지?
인천과 대구로 출발해라. 개표소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가 신호가 오면 움직여. 알겠습니다, 회장님. 조직원들이 대답했습니다. 인원은 각 도시에 50명씩 배치해 참관인 자격으로 개표소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밖에서 대기해. 이정재가 세부 지시를 내렸습니다. 개표가 시작되면 불공정 시비를 걸어. 투표 용지가 조작됐다. 개표가 불공정하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개표를 중단시키는 겁니까? 그래. 개표가 중단되면 그 틈을 노려서 투표함을 바꿔치거나 최악의 경우 폭파해. 이정재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실패는 용납하지 않는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이기붕 의장을 부통령으로 만들어야 해. 알겠습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1956년 5월 15일 선거일의 밤 전국 각지에서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어디서나 개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이승만 후보가 앞서고 있었지만 부통령 선거는 장면 후보가 우세했죠. 국민들의 민심은 분명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승만이라도 부통령만큼은 야당에게. 그것이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대구 개표소. 개표가 시작됐습니다. 대구는 야당의 강세 지역이었습니다. 장면 후보에 대한 지지가 압도적이었죠. 개표소 주변에는 많은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개표 상황은 어떻습니까? 장면 후보가 크게 앞서고 있습니다. 좋아. 민주주의 만세.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개표가 진행될수록 장면 후보의 표가 쏟아졌습니다. 10표 중 7표가 장면 후보였죠. 이기붕 후보는 크게 뒤처지고 있었습니다. 이기붕 3,000표, 장면 7,000표. 장면 후보 압승이야. 개표원이 결과를 발표할 때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개표소 한쪽에서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 이 표 이상하다. 불공정해. 동대문에서 파견된 조직원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들은 참관인 신분으로 개표소에 들어와 있었죠. 뭐가 이상하다는 거요? 개표원이 물었습니다. 이 투표 용지 조작된 거 아니야? 인쇄 상태가 달라. 무슨 소리를 하는 거요? 똑같은 투표 용지란 말이요? 아니야. 자세히 봐. 이건 분명히 위조된 거야. 조직원들이 억지를 부렸습니다. 개표 중단해. 당장 중단하라고. 이봐요. 당신들 뭐요? 우리는 정당하게 등록된 참관인이야. 불공정한 개표를 막으러 왔어. 조직원들이 점점 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변의 다른 조직원들도 가세했죠. 맞아. 이 개표는 불공정해. 다시 검증해야 해. 개표 중단. 개표 중단. 순식간에 개표소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조직원들이 개표원들과 실랑이를 벌였고 투표함 주변으로 밀고 밀리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아! 투표함에 손 떼지 마. 시민들이 소리쳤습니다. 비켜. 이 투표함은 조작됐다고. 조직원들이 밀어붙였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하지만 경찰도 어찌할 수 없었죠. 자유당에서 파견된 인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자유당의 지시에 의한 개표 중지 사건이 발생한 것이죠. 같은 시각 경무대. 이승만이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각하, 대구 개표소에서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비서가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개표가 중단됐습니다. 뭐라고? 이승만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무슨 일이야? 자유당에서 파견한 인원들이 불공정 시비를 걸어 개표를 중단시켰습니다. 이승만이 침묵했습니다. 비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개표가 속개되면 이기붕 후보가 낙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나 차이가 나? 장면 후보가 약 20% 이상 앞서고 있습니다. 이승만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각하? 이승만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대구 개표소. 개표가 중단된 가운데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죠. 처음에는 수십 명이었던 인파가
어느새 수백 명으로 불어났습니다. 왜 개표를 안 하는 거야? 우리 표를 돌려줘. 자유당이 선거를 조작하려 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외쳤습니다. 민주주의를 지켜라. 부정선거 반대. 구호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퍽! 갑자기 전깃불이 나갔습니다. 개표소 전체가 암흑 속에 잠겼죠. 뭐야? 불이 왜 나가? 정전이야.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건 고의적인 거야. 한 시민이 소리쳤습니다. 자유당 짓이다. 어둠을 틈타 투표함을 조작하려는 거야. 맞아. 놈들이 전기를 끄는 거야. 시민들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투표함을 지켜라. 놈들이 어둠을 틈타 투표함을 바꿔치려 한다. 시민들이 본능적으로 투표함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조직원들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이야. 투표함으로 가자. 조심해. 들키면 안 돼. 그들이 투표함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한 시민이 외쳤습니다. 횃불을 들어라. 그 외침이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누군가가 신문지를 말아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꽃이 피어올랐죠. 여기 불이 있다. 나도 만들어. 시민들이 하나둘 횃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지, 나무 막대기, 헝겊. 손에 잡히는 대로 모아서 불을 붙였습니다. 삽시간에 개표소 주변이 횃불로 밝아졌습니다. 10개, 50개, 100개. 어느새 수백 개의 횃불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투표함을 지켜라. 우리 표를 지키자. 시민들이 투표함 주변에 인간 장벽을 쳤습니다. 횃불을 든 손이 밤하늘을 비췄죠. 그 광경은 장엄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수백 개의 불꽃.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불꽃.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불꽃이었습니다. 한 아버지가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횃불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표를 지키는 거야, 아들아. 아버지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민주주의야. 국민이 직접 나서서 자기 권리를 지키는 거지. 민주주의. 그래. 너도 크면 알게 될 거야.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해라.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대문 조직원들이 당황했습니다. 이게 뭐야?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있어. 젠장, 우리가 보인다고. 조직원들의 얼굴이 횃불빛에 드러났습니다. 저놈들이야. 투표함에 접근하려던 놈들. 시민들이 소리쳤습니다. 잡아라. 도망치지 마. 횃불을 든 수백 명의 시민들이 조직원들을 에워쌌습니다. 조직원들은 완전히 포위당했죠. 어떻게 합니까? 이건 불가능해. 시민들이 너무 많아. 철수해야 합니다. 이러다 죽어요. 조직원 하나가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회장님, 상황이 안 좋습니다. 동대문 사무실. 이정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야?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투표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수백 명입니다. 뭐? 횃불? 예, 전기가 나갔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횃불을 만들었습니다.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이정재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시민들의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민주주의 만세! 민주주의 만세! 그 소리에 이정재가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죠. 철수해. 예. 시민들과 정면 충돌은 안 돼. 전원 철수하라고. 이정재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감이 서려 있었죠. 끝났어. 이번 선거는 우리가 졌어. 경무대. 이승만에게 대구 상황이 보고됐습니다. 각하, 대구에서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투표함을 지키고 있습니다. 횃불? 예. 전기가 나갔지만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횃불을 만들어 투표함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수백 명이 넘는 인원입니다. 이승만이 침묵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개표를 계속 중단시키면 전국적으로 폭동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각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승만이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침묵했죠.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개표를 속개하라. 각하? 비서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막을 수는 없는 법이야. 이건 나의 특별 지시다. 알겠습니다, 각하. 대구 개표소. 잠시 후 전깃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불이 들어왔다. 시민들이 환호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 각하의 특별 지시입니다. 개표를 즉시 속개하라. 개표 속개다. 개표를 다시 시작한다. 시민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민주주의 만세. 개표가 재개됐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명확했죠. 장면 후보 압승입니다. 야당의 장면 후보 부통령 당선 확실. 개표소에 우레 같은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만세! 민주주의 만세! 시민들이 서로 얼싸안으며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횃불로 지킨 투표함. 그 안에 담긴 국민의 뜻이 마침내 승리한 것이었습니다. 서울 민주당 사무실. 최종 선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제3대 정부통령 선거 최종 결과입니다. 대통령 이승만 당선, 부통령 장면 당선. 장면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제 승리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를 갈망하는 국민 전체의 승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살아있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만세! 민주주의 만세! 한편 김두한의 집. 김두한이 라디오 앞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장면이 이겼어. 축하드립니다, 형님. 최동열이 말했습니다. 이건 대단한 거야, 동열아. 야당 후보가 부통령이 된 거라고. 대구에서 횃불 들고 투표함 지킨 사람들. 그게 바로 민주주의야. 국민이 깨어있다는 증거야. 김두한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국민을 이길 수는 없어. 이정재도 언젠가는 깨닫겠지. 신익희 묘소. 시라소니가 영정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장면 선생이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그가 술잔을 묘비 앞에 올렸습니다. 선생님이 살아계셨다면 대통령이 되셨을 텐데. 시라소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신익희. 야당의 거목. 민주주의의 선봉장. 그는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호남 유세를 위해 열차를 타고 가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것이죠. 시라소니가 그를 지키고 있었지만 병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죄송합니다. 제가 지키겠다고 했는데 끝내 지키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묘비 앞에 촛불이 흔들렸죠. 시라소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뜻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향한 국민들의 열망이 오늘 승리를 거뒀습니다. 대구에서 횃불을 든 시민들, 투표함을 지킨 국민들. 그게 바로 선생님이 꿈꾸신 대한민국입니다. 시라소니가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저도 계속 싸우겠습니다. 선생님이 꿈꾸신 민주주의가 이 땅에 완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경무대. 이기붕이 이승만을 찾아왔습니다. 각하. 이기붕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서 낙선했습니다. 일어나게. 이승만이 말했습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국민의 뜻이 그랬던 것뿐이지. 하지만 각하, 부통령이 야당에게 넘어갔습니다. 이건 알고 있어. 이승만이 손을 내저었습니다. 그래도 난 아직 대통령이고 자유당은 여전히 집권당이야. 이기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4년이 있어. 그때는 반드시 이겨야 해. 알겠나? 알겠습니다, 각하. 실망시키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기붕의 눈에는 불안이 서려 있었죠. 곽영주의 사무실. 곽영주가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이정재 이 자식, 일을 제대로 못해. 그가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투표함을 손봐라고 했더니 시민들한테 쫓겨났다고. 비서관님, 상황이 뭐? 변명하지 마. 곽영주가 소리쳤습니다.
이기붕 의장이 낙선하셨어.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알아? 곽영주가 이를 갈았습니다. 4년 후에는 반드시 이겨야 해. 이번 같은 실수는 용납 안 한다. 이정재한테 전해. 다음에는 실패하면 가만 안 둔다고. 곽영주의 눈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동대문 사무실. 이정재가 라디오를 끄고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장면 후보 401만여 표. 이기붕 후보 380만여 표. 20만 표 차이. 그 20만 표를 뒤집지 못한 것이었죠. 회장님,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유지광이 물었습니다. 졌어. 우리가 졌어. 이정재가 낮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끝난 건 아니야. 자유당은 여전히 집권당이고 이승만 대통령은 여전히 권력의 정점에 계셔. 그렇습니다, 회장님. 다음을 준비해야 해. 4년 후, 다음 선거에서는 반드시. 이정재의 눈에 새로운 결의가 타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4년 후, 1960년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3.15 부정선거, 4.19 혁명, 그리고 자유당의 완전한 몰락. 역사는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야인시대 113화 어떠셨나요? 이정재가 인천과 대구의 투표함 폭파를 지시했습니다. 낙화유수가 불만을 토로했지만 유지광은 명령과 복종이 최우선이라며 일축했죠. 대구 개표소에서 개표 중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깃불까지 나갔지만 시민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횃불을 들어라. 투표함을 지켜라. 수백 명의 시민들이 횃불을 들고 투표함을 에워쌌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불꽃. 어둠 속에서도 절대 꺼지지 않는 그 불꽃. 결국 이승만도 국민의 뜻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개표가 속개됐고 장면 후보가 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민주주의의 승리, 국민의 승리. 하지만 이정재는 다음 선거를 노리고 있습니다. 4년 후 1960년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의 서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음 화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들려주세요. 윤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